자, 그 사업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김상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항상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 그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오늘의 저의 그 사업 설명은 그냥 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3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내 얘기가 나하고도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한번 경청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안 넘어가네. 목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의 꿈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Why에 대한 건데 시대의 변화 흐름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왜 시크릿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0년 전에 나,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나와 부자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랬습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가, 그리고 투자 정보에 밝은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좋았던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럴 때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부자라 하면 지금 현재 뭐 CEO들도 있고요.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대기업 임원들이나 미래를 앞서가고 예측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 변화에 또는 투자 정보에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뭐 직원을 많이 뽑을 때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는 정말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선택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흔히 좋은 학벌이라고 하면 뭐 스카이대나 뭐 미국의 어떤 큰 주립대나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돈 많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집안이나 좋은 학벌이 아니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위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노라고 저는 답을 했어요. 근데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업은 우리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좋은 집안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좋은 학벌? 지금 뭐 30년 전,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바꿀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마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꿈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저에 대한 이야기가 한 5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저의 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30세 이전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기 저를 맞이하는 사람 있죠? 지금 아마 이 영상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누나가 있어요. 달리기 하면 맨날 1등 했습니다. 저의 꿈은요. 100m, 200m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잘 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려면 산을 1km를 올라가고 또 산을 1km를 내려와야만 됐기 때문에 잘 뛸 수밖에 없었죠. 성화봉송주자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 좀 유명했죠.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육상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푸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8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에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 옛날에 저와 같은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 지금은 가장 유명한 육상 선수 하면 볼트 있죠. 번개 사나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 그 이전에 가장 위대한 그 육상 선수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 루이스. 100m, 200m, 그리고 멀리뛰기, 그리고 400m 계주 모든 신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을 보고 포기를 했냐면 이 사람의 어떤 탄력이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저는 육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독서실 생활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2개월 지나면서부터 독서실 생활을 했거든요.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도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저는 좌절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니네 아빠 돈 많냐? 의사 되려면 한 6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 그 말에 저는 과감히 또 포기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는 저는 무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무역학에 대한 전공을 했지만 무역학에 대한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외식사업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영업자, 돈 벌어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때는 그런 걸 부정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 파파이스 치킨, 그리고 어,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꿈을 키웠던 시기가 대학교 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외식사학과에서 이름 석자 한번 날려야지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첫 직장을 들어가려고 딱 했을 때 외식사학과가 못 됐죠. IMF가 터져서. 그때가 97년도였습니다. 꿈이 대기업 입사. 자꾸 꿈이 줄지요. 꿈은 포기되고 꿈은 자꾸 줄어들고 있었어요. 간신히 한진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해서 퇴근하면 보통 11시 반에서 12시. 그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전국 인사고과에서 3년 동안 1등을 하고 4년차 때 2등을 했어요. 4년차 때는 제가 가르쳤던 그 부사수가 2등을 하고. 근데 저한테 가져온 좌절은 뭐였냐면 대리진급 누락.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못했던 2등, 3등, 4등, 5등 했던 애들은 다 진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스카이 출신, 미국 주립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30세 이전은 포기 또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 학창 시절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회사를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런 대기업에 있지만 나는 절대 임원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시기. 근데 다른 전직을 하려고 했더니 영어를 내라고 하네. 흔히 얘기하는 그 토익, 토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토플 시험을 토익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900 몇 점 만점이잖아요. 제가 380점 맞았어요. 너무 못했죠. 아마 여기에서 지금 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교 때 시절에서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그 프랜차이즈 이런 연구만 했었으니까요. 회사를 옮기려 해도 자격증을 낼 수가 없어서 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보험회사였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사를 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요. 1년 차 때 연봉을 월급으로 받는 그런 시기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치 연봉을 월급으로 받고 5년치 연봉을 월급으로 받는 흔히 얘기하는 저한테는 인생의 전성기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생기면 뭐 하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죠.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인들을 많이 포진을 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또 한 번의 어떤 황금기가 도래를 했어요. 많이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2008년도에 제가 정말 그 20대의 꿈에 그리던 외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남의 1호점 그리고 7개월 만에 2호점을 내요.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엄청난 그 성장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목표가 또 생깁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 열리는구나. 근데
이때의 꿈은, 야, 이때가 2008년도가 38살인데 38세부터 딱 10년간만 일하자. 10년 일해서 48세에는 현금 딱 2천억만 모으자. 2천원이 아니고요. 2천억.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008년도에 저희 역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2008년도에는 전성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돈 생기니까 주식 투자를 했고요. 그 한 해만 2006년도에만 제가 한 7억 정도를 날려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도 많이 쓰고 많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한 웨딩 사업,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저한테는 그 악재가 2009년, 2010년도에 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10억도 벌고 까지기 시작하니까요. 한 달에 5억, 10억씩 까먹기 시작하고 제 숨통을 조여오더라고요. 다 접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무조사가 옵니다. 5년 동안의 세무조사.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어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 인생은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47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요, 쪼그라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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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는 보험 사업을 2017년에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요. 뭐 주식 전문가 부동산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말에 운 좋게 시크릿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랑 함께 하는 그 동기, ROTC 제가 출신인데 ROTC 동기 중에 2018년 12월 달에 시크릿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카드부터 줘야 되겠다. 1년 동안만 써주면 되겠지. 얼마면 될까? 그래. 아유, 이 정도, 이 친구 퀄리티가 있으니까 한 2천만 원만 써주면 되겠지. 1년 후에는 내가 카드 해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저한테는 시크릿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어떤 거절? 제 몸속 안에 모든 그런 부분들을 거절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35명을 만났어요. 2주 동안. 시크릿 제품을 사주되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나는 지금 보험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것을 해? 해서 저는 안 하리다. 그러나 시크릿 제품은 넌 친구니까 사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우습게 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2019년 4월 달 첫 번째로 저한테는 한 4개월, 5개월 만에 1박 2일 세미나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가 야, 하얏트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고민했죠.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그래, 친구랑 맥주 한잔 하지 뭐 끝나고 그 당일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5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 아시나요? 흔히 우리들이 일반인들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목 디스크라고 하죠. 목 디스크를 저는 20년 동안 알아온 환자입니다. 그 좋아하는 운동도 제가 과거에 정말 좋아했던 그 축구도 그만두고요. 골프도 그만두고 했던 그 시절이 2018년 그 전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진료保険사가 다 안 나오네요. 2018년 12월부터 9월부터요. 입원부터 해서 2019년 그 4월인가요? 이때까지 제가 병원 기록을 보니까 102번 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갔어요. 거의 뭐 이 병원, 이 목걸이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거의 개근상을 탈 정도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1박 2일 세미나를 갔는데 끝나고 나서 10시에 끝나고 10시 반부터 뭐 둥글레 미팅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사람 미치게 만들대. 아파 죽겠는데. 4일, 5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끝나는 시간이 1시야. 1시 끝나고서
친구랑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맥주 2캔씩 먹고 친구가 그때서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아파서 안 오려고 했고 너한테 문자를 3번, 4번 쓰다 지우고 하다가 약속 때문에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난 너무 힘들다.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왜 힘드냐? 나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때 나한테 뭔가 하나를 딱 건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리커버리, 리커버리였습니다. 아유, 여기 호응해 주시네. 현주 스폰서님. 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이상해요, 지금. 혼자 벽 보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몸에 해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알약으로 된 거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있어요. 과거부터 워낙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영양제도 먹지 않아요. 어떤 약도 알약으로 된 건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랬는데 이거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 한번 먹어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먹었습니다. 5일 만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이거 진통제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묻더라고요. 자기가 먹었던 절반의 그 약품, 야, 이거 좀 비싼 건데 너 먹어봐 하고 나서 집에 가져가서 제가 일주일 정도를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죠. 야, 이거 뭐냐? 이거 마약 아니냐?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너 코드에 있으니까 네가 한번 사서 먹어봐. 이게 제가 변화하는 최고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됐는데 제가 병원을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아예 안 다닌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다니던 이 병원이 계속 제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스트하기 시작하죠. 두피에 지루성 피부에 있던 거 그것도 한번 샴푸 한번 뜯어보고요. 5개월 동안 뜯지 않았던 박스처럼 있었던 그 와우백이라고 하는 걸 뜯기 시작해요. 화장품을 발라보고요. 발톱무좀 테스트 해보고요. 희한하네. 뭔가 좋아지네. 이렇다라고 하면 나 이거 써야 되겠다. 그때 시기가 5월 달입니다. 2019년 5월 달부터 이제는 이거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면 내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나 나는 다단계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알아봤어요. 강의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거의 맨 앞에서 매일 메모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강의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강의 듣고요. 그리고 매주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와,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2019년 4월 달부터 내가 가졌던 새로운 그 보험 시작을 2017년도에 시작을 할 때 1년 동안 하면서 제 꿈이 어땠냐면 그렇게 돈을 잘 벌었던 나, 돈 버는 게 가장 쉬웠던 나도 그때 꿈이 쪼그라든 게 나 1,000만 원만 벌으면 애들 먹여 살리고 애 유학 다니고 하니까 이 정도만 벌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왜 저 앞에서 강의를 못하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강의를 듣고 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잘났는데? 하면서 나도 양복 입고 옛날처럼 슈트 입고 하면서 한번 본때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왔던 그런 열정이 다시 막 오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단톡방에서 눈팅만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영상들 너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모임을 가서 어떤 정보를 얻지만 이 안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내가 커지고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7월 달, 2019년도 7월 달, 8월 달에 막 매출이 2배,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사업에 그 플러스 알파가 계속되는 걸 느끼면서 야, 이거 뭔가 진짜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2019년 8월 달 8월 25일부터 제가 진정으로 시크릿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제 양쪽에 놓고 다시 시작을 해요. 자, 당위성을 찾아야 됐습니다. 시크릿을 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큰 그림부터 해야죠.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과거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아시나요? 이 그림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 이거 있으면 영어 공부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나소닉, 소니, 워크맨, 마이마이. 정말 이걸 써서 좀 공부 잘했을 텐데. 그 다음에 MP3. 음악 듣는 거 좋아했어요. 음악, 노래는 잘 못하지만 듣는 거 정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저한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와, 정말 컴퓨터보다 더 좋죠, 요즘 핸드폰이. 자, 물을 한번 볼게요. 옛날 우리 80년대는 우물 또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얘기가 들리는 사람들은 연세가 좀 있어요, 저처럼. 음? 자, 90년대 중반 이후가 들면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삼다수 제가 애용하는 물이지만 정말로 다 요즘에는 물을 생수를 사 먹고 그리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요즘에 수돗물을 먹지 않잖아요. 물을 길어다 먹지 않잖아요. 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름으로 물 사 먹는 시대가 온대요. 이런 날이 정말 올까요? 올 것도 같아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생존하고 내가 거기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넓게 보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 구매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죠. 제가 평생 동안 해온 게 보험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자동차 보험, 요즘에 자동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한 대, 두 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삼성생명이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설계사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비교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100%다 비교 분석이에요. 그리고 다 다이렉트죠. 다이렉트가 왜 좋은가요? 싸잖아요. 어, 자동차 보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어떤가요? TV 냉장고를 우리가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가서 샀어요. 그 다음에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지금은요, 인터넷,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등등등 쿠팡 이런 데서 사죠. 생필품은 어떤가요? 저 어렸을 때는 재래시장 했어요. 저는 힘들 때 재래시장 가서 힘을 얻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슈퍼가 생겼죠. 이마트, 롯데마트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지금은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쿠팡에서 다 해요.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에서 제조사에서 소비자로 갈수록 모든 이런 패턴이 중간 마진을 다 없앤 거예요. 이게 다단계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저는 다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잖아요, 이게.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는 너무나 좋은데 네트워크를 누가 했느냐죠.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부분이 잘 돼갈까 못 돼갈까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5가지를 저는 봅니다. 제가 조금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진 게 정말로 합법적인 회사인가.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요. 3천여 개에 달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대요. 제 사무실 옆에도요. 네트워크 회사가 정말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많아요. 아침 한 9시 정도만 되면 아줌마들 우르르 와서 이런 역삼동에 그런 회사 선능력 장난 아닙니다. 선능 정말 많죠. 근데 그중에 130여 개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데가 있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증보험 드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이게 속해 있는가를 먼저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장하는 회사냐 아니면 망할 회사냐. 기업은요. 정말 빨리도 생겨났다가 빨리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3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90% 이상이래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거 5년 동안에 1300%를 성장한 유일한 회사래요. 10년 안에 탑10 그리고 1000억 이상을 한 유일한 회사. 오픈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회사래요. 다이렉트. 찾아봤죠.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 중에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다이렉트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렉트란 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면세점, 백화점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을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3년 이상, 아니 지금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15년을 16년째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망할 수 없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성장 추세를 한번 보면 매출액은 한 5조 원, 거의 6조 원에 임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 수도요. 2018년도 기준으로 약 900만 명 정도,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예상을 한답니다. 5천만 명 중에 성인이 3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1,500만 명이라고 하면 2명 중에 1명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습니다. 어떤 차별할까? 왜 시크릿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18년도 어떤 통계를 보면 암땡땡, 그냥 아메이죠. 회원수가 115만이에요. 매출은 1조 2,700억을 하고요. 자, 2등은 애터미, 3등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6등이 시크릿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시크릿은 2018년도 기준에 6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만 3천 명이에요. 제가 통계자료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1,600억 합니다. 물론 매출로 보면 1등하는 1조 원 하는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회원이 6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화장품만이에요. 제가 집중한 건 이거예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매출은요. 1등에서 5등 하는 회사들은요. 건식과 화장품을 다 같이 한 매출을 이야기하지만 시크릿은 화장품만으로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비율은 건강기능식품이 80%랍니다. 근데 시크릿은 건강기능식품 오픈도 안 했는데 1,600억이에요. 그러면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4배 성장하겠죠. 그러면 6천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회원수가 6만 명인데 10배 정도만 늘어나서 60만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조 원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제품력이 좋아야 돼요. 제품력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저는 이것을 예측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시크릿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죠.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1959년도, 이게 아메이 얘기예요. 59년도에 미국은요. 지금 한 60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0개국을 오픈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91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년째 1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도에 오픈했어요. 139개국을 오픈하고 지금 현재 매출은 5조 원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거죠. 그렇게 많은 16억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오죽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91년도에 지금 9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김땡땡이라고 하는 아메이의 그 최고 직급자, 그분은 30억에서 50억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년 전으로 내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어떤 걸 할까요? 저는 아메이 할 것 같아요. 30년 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6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아메이의 최고 직급자는 한 300억에서 500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메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60세가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떨까요? 또 한번 보죠. 시크릿은 어떤가요? 2005년도에 백화점, 면세점에서 약 40개국, 600개 매장에서 1.5조 원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부터요, 시작을 했고, 멕시코 찍고, 2012년도에,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어. 어떻게? 일반 샵에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하는 그런 샵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가 결국 인터넷이나 중간 마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해서 이 회사 대표가 2012년도에 네트워크 회사를 하나 연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미국부터 해서
아시아로는 첫 번째로 한국이 열립니다. 그 밑에 캐나다, 호주, 일본, 콜롬비아, 작년에 베트남이 열렸어요. 글로벌로 막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말레이시아 막 열리겠죠. 언젠가는 미국, 인도, 아니 중국, 인도까지도 약 40여 개국이 열리겠죠. 글로벌 원코드입니다. 그리고 다 누구 밑에 있냐? 한국 밑에 다 있어요. 미국, 멕시코 위에 있지만 99%가 다 한국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희망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요. 시스템이 어떤 회사가 다른가라는 거죠. 기존에 했던 회사, 아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뭐 이런 회사들이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요. 개인의 영업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 뛰어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그 아메이, 뭐 애터미, 뭐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들 다니는 사람 중에 돈 번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 저 많은 사람들 알거든요. 근데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바이너리라고 하는 회사가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두 명만 잘하면 돼요. 평생 갈 수 있는 사람 두 명만 제대로 딱 하면 저처럼. 팀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요즘의 마케팅 방식은 다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애터미 그리고 시크릿. 그래서 요즘에 우리보다 먼저 했던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할까요? 시크릿 할까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애터미 하려면 이 노란색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벌써 이렇게 많이 오픈돼 있고 우리나라의 애터미가 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시크릿을 한다라고 하면 선점에 위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당연히 시크릿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었고요. 화장품을 썼는데 건강을 찾는다? 화장품 뷰티 아닌가요? 근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이 뭘까?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재료가 이 시크릿에 있습니다. 그건 뭐죠? 소금하고 머드죠. 사해, 시크릿 하면 사해, 유태인의 회사. 유태인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유명하죠.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호수, 우리나라만큼의 굉장히 큰 호수죠. 근데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죠.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몸신에서 중금속을 배출하는 그런 미네랄. 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다큐 세상 우리 회사 대표님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소금으로 몸을 치유하고 피부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 사회는 결국에는 죽음의 바다인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4주간 치료를 했는데 48%가 완치되고 41%가 뚜렷한 호전을 보인다. 약 90%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건선 환자들이 거의 완치의 그런 경험을 느끼는 그게 사해입니다. 거기에 독보적인 재료, 소금. 자, 사해는 이 소금의 미네랄이 약 26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1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중에 저는 크게 보면 브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천일염 같은 비싼 그런 소금이 있죠. 그런 소금보다 사해에는 브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뭐냐면 마그네슘이 아니 저거 뭐죠? 다치면 후시딘 이런 데에서 무슨 브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브롬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200배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들은요.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걸 잘 안 바르고 이런 우리 그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면 좋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시크릿 제품에는 여기 프리 파라벤이라는 성분들 이런 것이 있고요. 파라벤 여러분들 알죠? 방부제. 모든 화장품에는 다 이런 방부제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계면활성제, 거품 나는 것들. 자, 우리가 결국에는 상피품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생필품에서 조금만 바꿨어도 욕실 제품, 그리고 이런 부분 화장품 이런 것만 바꿨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하고 많은 암 환자들을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사멜 앱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데요. 발암 원인이 화장품하고 욕실 제품에서 75%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는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담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이나 욕실 제품만 바꿔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의 성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자,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선택은요. 나의 선택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볼까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따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두 가지죠. 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또는 사업자로 할 것인가. 만약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라고 하면 좋은 제품 쓰고 그냥 건강해지면 돼요. 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그냥 소중한 2명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내가 정말로 더 크게 갈 거야. 어떤 크라운 로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명만 하면 크라운 로얄 간대요. 저는 믿어요. 믿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 20명까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했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매일 하는 거, 매주 하는 것, 매월 하는 거, 뭐 유튜브 영상 듣고 메인데이 참석하고 1박 2일 세미나 참석하고 1년 동안 안 하면 1년 동안 했는데 안 된다. 플래티넘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 물어준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다이아몬드 되더라고요. 최고직급자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면 돼요.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크릿 매일 365일 매일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할 때 플랜 B로 시작을 하죠. 근데 플랜 B가 플랜 A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최소한 2년, 3년 정도